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요즘 기술주가 계속 안 좋은 흐름 속에서도 대형 기술주들은 나름대로 잘 버텨나가고 있는데요. 반면 중소형 기술주들은 굉장히 흐름이 안 좋은 주식들이 많습니다. 제가 평소에 빅테크 그리고 테슬라 위주로 다루다 보니 중소형주는 거의 다루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중소형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앞으로 회생 가능한 중소형주를 발굴해내는 특집 영상을 지속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물론 중소형주들이 다 살아나는 그날까지 만들 예정이고요. 우선 첫 시간으로는 성장주 투자의 최고 펀드이자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는 아크인베스트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인베스트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돈나무 누나 캐시우드 누님이 대장으로 있는 혁신주 위주 투자 펀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총 8개의 ETF가 속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ETF ARKK, 그리고 ARKQ, ARKW 이 세 가지 펀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주가를 보시면 ARKK는 현재 고점 대비 약 30% 정도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요. 다른 ARKQ나 ARKW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비슷한 형태의 차트 모양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크는 어느 ETF나 비슷하게 현재 떠오르고 있는 혁신적인 성장주에 투자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ARKK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특징을 한눈에 나타내는 표인데요.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가치로 보면 지금 대부분 고평가되어 있고 반면 대부분 작은 사이즈의 기업들이고 그리고 모멘텀에 의해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 주식들입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상으로는 별로 건전하지 않은 기업들이고요. 그리고 캐시플로우도 그다지 좋지 않은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변동성도 굉장히 큰 기업들이죠. ARK는 어느 펀드나 어느 ETF나 비슷하게 이러한 기업들에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ARKK 같은 경우 테슬라를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그 뒤로는 대부분 비대면 그리고 인터넷과 모바일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ARKQ의 경우에도 인공지능과 인터넷 관련된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ARKK와는 다르게 조금 더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RKK보다는 주가 하락폭이 조금 적은 거죠. 그리고 ARKW의 경우에는 ARKK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지금 상위에 있는 기업들 중 굉장히 많이 중복되는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다른 거는 비트코인과 관련 있는 기업들이 상위권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게 다르고요. 특히 비트코인 신탁인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비중 2위라는 게 ARKW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런 혁신적인 기업에만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같이 성장주들이 모멘텀을 잃은 시기에 주가가 크게 약세를 띌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ARKK에서는 지난주에만 7억 7천만 달러 정도의 펀드 환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지난달 한 달 동안 8억 6,600만 달러의 환매가 있었는데 지난 한 주 동안에만 7억 7천만 달러의 펀드 환매가 있었다는 거는 최근 급격하게 자금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고 이거는 암호화폐 시장의 광풍과도 분명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중소형 기술주들과 성장주들이 안 좋은 상황을 맞이하면서 아크뿐만 아니라 성장주 투자를 하는 많은 펀드들에서 환매가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 그 펀드들이 다시 본인들이 가진 주식을 팔아야만 하죠. 그러면 주가가 더 내리고 그러면 더 많은 환매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또 주식을 팔아야만 하죠. 그러면 또 주가가 내리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지금 어느 정도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현재는 주가가 크게 하락한 이후에 2달 정도 추가적인 하락 없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하락이 더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박스권을 뚫고 주가가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환매가 일어날 수 있고 그거는 또 추가적인 가격 하락을 부추길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 아크인베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중소형 기술주와 성장주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주가 하락이 일어날 수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시장은 예측은 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한두 달 뒤에 어떻게 될지도 알 수가 없고요. 아크는 기본적으로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죠. 그러다 보니 현재 실적이 별로 없는 기업들도 투자 리스트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 등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작년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엄청나게 많은 달러가 풀리면서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고밸류에이션의 성장주에 투자를 하면서 성장주 투자 1차 붐이 일었죠. 그로 인해 많은 성장주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소화해내고 기업 실적이 따라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아마 이런 흐름이 한두 달 내에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아크인베스트의 ETF들의 주가도 크게 오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성장주들은 대부분 한번 다시 모멘텀이 붙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오릅니다. 땅 밑에 수년간을 있다가 일단 땅 위로 나오면 하루에 30cm씩 자라는 대나무와 비슷해요. 때가 오면 또다시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아크인베스트에서 투자하고 있는 혁신 기업들은 이제부터 막 황금기를 열어나가기 시작한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절대 다 끝난 기업들이 아니에요. 작전 세력들이 말하는 시세 분출 다 하고 설거지까지 끝난 기업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은 그저 다음 모멘텀을 기다리면서 기업의 실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시기예요. 믿음이 안 가시는 분들은 아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면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이 기업 중 이미 성장이 끝난 기업이 보이십니까? 거의 대부분이 지금부터 막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시작하고 성장을 시작해 나가는 기업들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풍년도 있고 흉년도 있듯이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반드시 성과가 좋은 시기도 있고 성과가 안 좋은 시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장기 투자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바로 그 성과가 안 좋은 시기를 견디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5년 동안 장기 투자할 거야, 10년 동안 장기 투자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중에 90% 이상은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가요. 이유는 성과가 안 좋은 시기가 오면 그 지루함과 심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다 버리고 떠나기 때문입니다. 좋은 날이 있으면 반드시 흐린 날도 있는 법인데 좋은 날에 들어왔기 때문에 흐린 날을 견디는 법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가끔 기회비용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붐이 일고 있는 도박판에 가서 작두를 타다가 다치지 않았을 경우의 얘기입니다. 반대로 그 도박판에서 돈을 잃게 되는 리스크는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도박의 참여 횟수가 많아질수록 잃을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기회비용이란 말을 꺼내서는 안 됩니다. 아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렇게 향후 10년을 지배할 기업들이기 때문에 2차가 끝도 아닙니다. 3차, 4차, 5차까지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붐이 일 때마다 새로운 붐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돈을 벌기 힘듭니다. 잃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을 때 꾸준히 씨를 뿌려뒀던 투자자가 나중에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붐을 쫓아다니고 싶어진다면 인내하면서 세일할 때 하나라도 더 사시는 게 좋습니다. 아크인베스트도 ARK도 분명 다시 날아오를 날이 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이런 질문이 넘쳐날 거예요.